중에서 술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우리가 이걸 토라고 하죠. 오행으로는 토라고 하고, 그러니까 토에는 지지에는 그 진술 충리토에 4개의 토가 있죠. 4개의 토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진토, 축토, 미토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속성이나 특징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네, 토는 이렇게 지금 가을토, 술토는 원래는 가을토죠. 가을, 놓여져 있는 방위나 시공간은 가을인데 이 가을토가 하는 작용이 항상 토는 뭔가 마무리한다, 정리한다, 저장한다, 보관한다, 중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술은 본래는 인월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인호술 화운동을 크게 어때요? 마무리하는 거죠. 이 토에다가 그러니까 이 화의 운동성이 시작이 됐다가 크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작용입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우리가 유월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유가 신유라고 하는 가을 운동이 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합의 마무리, 삼합의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과 화와 금의 운동성이 술에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은 병화가 이렇게 임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묘한다. 그러면 화기가 단절되는 자리예요. 화기가 단절되는 자리. 그러면 이 화기가 단절된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술 중에 보면 글자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유, 신금 다르고 유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유금이 열매로 아니면 완성으로 결실로 종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게 술 중에는 신금이라고 있어요. 술 중에 지장간에 신금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관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형상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면 이 병화뿐만 아니라 을목도 무토도 이렇게 같이 임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초목이 될 수 있고 생명활동이 될 수 있고 뭔가 생장하고 자라고 펼쳐지려고 하는 에너지의 속성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다 술이 되면 작용력이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느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중단되고 정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결국은 어때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겨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겨울에 무슨 운동이요? 네, 이렇게 해자축 운동. 해자축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크게 보면 양과 음의 운동성으로 크게 얘기를 하는데 양의 운동성은 뭔가 밖으로 외부로 분열하고 분산하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팽창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음의 운동성은 안으로 귀장되고 수축되고 응축되고 수렴되고 통일되는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경계점이 어디냐면 술이라고 하는 거지. 술. 그러니까 이 술이 뭐냐면 상당히 어때요? 창고가 쉽게 막 열리거나 이렇게 유동성이 있거나
또 창고가 막 그 덥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새싹이 막 감자 보관해놓고 종자 보관해놓고 했는데 새싹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화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미 화운동도 마치겠다라는 거야. 화운동도 끝내고 안에 유금을 이 신금 종자로 서늘하게 잘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관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변화 변동을 주질 않고 그거를 고수하겠다. 고수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이런 성향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 성향이 뭔가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보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흔히 개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술자. 엊그제도 그 공릉천 옆에 제가 사는 곳에 이렇게 논길이 있어요. 그냥 농로가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나느라고 막 그 한 2년 동안 공사 중이어가지고 안 다니다가 이게 통로가 좀 정비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쪽을 걸어가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그 이렇게 농지도 있고 이렇게 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개들, 강아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 집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거나 이렇게 그 목줄을 걸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그 키우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가보니 거기가 이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니까 개를 그냥 풀어놓고 키우더라고. 이 강아지들이 오랜만에 사람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 다니는 거야, 때로.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은. 제가 어림잡아 한 대여섯 마리가 큰 개도 있고 적은 개도 있고 사람이 가니까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야 여기서 조금 가면 들게 되겠다 이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이 개들이 또 약간 이렇게 우리 그 반려견들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키우는 어떤 성향 속성들은 그러니까 뭔가 내 주인을 내 영역을 내가 있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보수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야. 공격성으로 위협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 성향이 자연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글자를 팔자에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어때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진술충미토 중에서도 크게 우리가 음양으로도 나누고 계절로도 나누고 이런 속성 성향으로 나누는데 유일하게 이 술토는 이러한 그 생기가 말살된 없어진 토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토들은 뭔가 봄을 열어가고 여름에 어떤 그 결매 열씨를 맺으려고 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또 봄에서 여름으로 막 열어가려고 하는 뭔가 그래도 안에서 그럼 수목 기운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술토에는 이미 그런 작용을 끝냈단 말이야. 그게 끝내야 어때요? 이러한 활동들이 끝나야 뭔가 빛이 사라진 겨울, 어떤 그 암흑, 또 정지, 휴식, 정체 이런 시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빛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술 다음에 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공간들이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화려한 거, 이런 목화의 운동성이 끝나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암흑의 세계, 피안의 세계, 어떤 그 물질 이외의 다른 세계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공간 환경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시공간 환경이 지금 딱 겨울, 지금 이제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이 정축월이 돼가지고 석 달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이렇게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어떤 이런 어떤 이 현실의 세계에서 유형이었던 거를 뭔가 이루려고 하는 동작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임을 갖지만 자연의 동태, 자연의 상태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기가 이렇게 사라진 그런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면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어때요? 이렇게 해자축으로 응축되고 수렴되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그 기운을 모았다가 자월, 축월로 해가지고 인월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화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술에서 화운동을 마무리하고 수운동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호, 천문, 그러니까 하늘문이라는 얘기지. 하늘문. 그리고 진사를 지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뭔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 성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술. 우리가 진술충미도 보면 크게 다 지지 12글자를 한난조습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난조습으로. 크게 하는 차갑다. 겨울 기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는 따뜻하다. 화의 기운을 얘기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수하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조습까지를 붙여가지고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의 속성을 보면 진토는 봄토잖아요. 그렇죠? 봄토니까 뭔가 습해야 장마철에 습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곰팡이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미생물이 막 활동을 한다. 그게 습이거든. 근데 겨울은 그게 반대 기운이니까 조한 기운인 거예요. 조한 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습한데 이건 습하고 조한 에너지고 여기다 또 한난을 가미를 하면 요거는 봄에서 여름 가려고 하니까 난한 에너지가 되겠지. 난한 속성이 따뜻해야 뭔가 이렇게 사물도 발화되고 이렇게 자랄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겨울로 습기를 또 이렇게 다 배제시켜 가지고 건조하게 시켜 가지고 건조해야 곡식이 종자가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한 에너지인 거지. 한한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난습하다라는 거는 주변하고도 친화적이고 변화적이고 이렇게 연결적이고 그래야 사물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조하다라는 얘기는 그 개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보수적이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지키려고 하는 영역이 아주 좁다라는 거지. 또 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완고함이나 보수성이나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술이 마지막에 이 술 중에 이런 정화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지다. 그러니까 화가 꽉 뭉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술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녁 7시 반 넘어서 9시 반까지예요. 뭔가 이렇게 하루 일과도 끝내고 밥도 먹고 그러고 나서 쉴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어때요? 해도 떨어졌어 이미. 병화가 임묘되는 자리니까. 근데 안에서 정화는 어때요? 꿈틀꿈틀대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겉에 불은 사라졌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술집, 나이트클럽, 바, 유흥가.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있는 거야. 정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글자를 잘 쓰면
뭔가 빛이 사라지고 광명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정신을 추구해야지, 피 안의 세계를 추구해야지, 물질을 배제하고 뭔가 내 영혼으로 회귀를 해야지. 이런 어떤 속성 성향이 있는 반면에 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나는 이 불씨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 불씨를 내가 누리고 싶어요. 이러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불 밝히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술에 또 있어요. 술에도 같은 물상이 있는 거죠. 같은. 그러면서도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화기가 인오슬로, 인에서 시작을 해서 오에서 한번 쭉 커졌다가 그 화의 작용력이 술에, 아궁이에, 화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화로를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어때요? 이 화기가, 불씨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건들리거나 또 자극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이게 폭발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화약고, 무기고, 폭발물, 이런 형상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강맹함, 무의 형상도 있지만 술은 해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해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내가 문을 지향한다든지 학문을 지향한다든지 우리 천문이라 하늘의 문자, 하늘의 글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거를 속성하는, 그러니까 문무가 같이 겸해져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다양한 물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속성은 이 뭔가 창고에 내가 가을 결실을 얻은 것을 그 알갱이를 집어 넣어놓고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천간의 글자가 어떤 글자가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또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술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건조한 에너지고, 그리고 보수적인 에너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문무에, 그리고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창과자라고 해서 과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살. 창이라는 게 무기의 형상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무토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 무토도, 그러니까 이 무토에 뭐예요? 무토에 요 한일자.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무토에다가 한일자가 들어간 게 개술자, 12지지 11번째 술자이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점주라고 얘기하거든. 이러면 이게 지킬 숫자가 돼요. 숫자. 당시나 중국의 당나라 시, 이태백이 읊었던 시나 이런 거를 이러한 숫자, 이 숫자하고 술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 술을 변방을 지키는 병사, 변방을 지키는 병사를 뜻했어요. 병사. 병사를 뜻했고, 이 술의 의미가 이렇게 옛날에 부월할 때 도끼, 그러니까 창하고 이렇게 도끼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고대 병기가 있어요. 고대. 그게 왼쪽으로 이렇게 깃발 달리고 왼쪽으로 도끼가 달려 있는 모습, 그거를 이렇게 상징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체를 이렇게 어떤 중단시키는, 중지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주역에서는 11월께를 이렇게
이렇게 오양이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육양에서 하지의 이름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건구 돈비 관 박 그래서 이렇게 11월에 되면 그 양이 점점점 올라가죠. 이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핵괴 그렇죠? 이렇게 12월에 이렇게 곤괴가 되는 거예요. 곤괴가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양기가 그 몰려난 후퇴한 이런 자리. 그래서 이게 어떤 깎인다, 박탈된다, 박락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멸되고 생기가 사라지는 이러한 의미. 근데 자연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면 그 이면에서는 이게 해로 넘어가서 요 술중에 있는 정화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하고 이 어떤 이 온난한 따뜻한 작용을 해서 요 신이 제가 항상 요 신을 콩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에서. 그러면 이게 다시 목으로 바뀌려고 하는 해중에 간목이 있어요. 다시 뭔가 재탄생, 재출발, 새로운 어떤 사이클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가 현상적으로는 이런 글자들이 사라지는 자리니까, 뭔가 이거를 정신 에너지로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이타적인 행위를 하거나 복지라든지 할인이라든지 권력계통이라든지 뭔가 의업계통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이런 글자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내 거를 막 지키려고 하는 강맹함, 위맹함, 배타적, 보수성, 그리고 한하고 잘 조하고 안 섞이려고 하는 기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이런 어울렁더울렁해서 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관계에서는 이런 게 강하게 그 충돌이 되니까 어때요? 이런 시비송사가 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안 물러서거든. 이런 토들은 진토나 이런 토들은 난습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여기가 막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야. 방향선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조한 에너지들은 꼭 내가 거기다가 생각한 자리에 거기다 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내 결과를 본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게 주변하고 조화하고 타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불편한 에너지라고. 내가 양보를 안 하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그게 가족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주변 뭐 하는 동료나 동업자들이 됐든지 간에 어때요? 그런 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어때요? 아니, 걔는 한 마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모여놓으면 자꾸 싸워짓고, 내 걸 지키려고 하는 이런 보수성이나 고수성들이 먼저 발현되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속성 성향들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천문 에너지로 정신적인 에너지로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속성 성향이 있고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쟁투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뭔가 그쵸? 이러한 어떤 속성 성향으로 쓸 수 있는 성향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우법 그래서 이러한 정신세계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추구한다든지 내가 본래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경우는 꼭 뭐 명리가 아니어도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그러한 쪽에 내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뭐 참선이라든지